조선초 전주의 터를 잡은 인동장 씨. 이 집안의 장계남이 효자 정렬을 받은 데서 전주의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효자동이 품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주 서쪽의 신시가지, 번화한 도심 한편에 아담한 한옥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황강서원입니다. 이 서원과 마랏 또는 마전이라 불리는 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황강서원입니다. 이곳은 고려 공민왕 때 활동을 했던 황강 이문정을 모시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황강 이문정호를 따서 황강서원이라 불리는데요. 오늘은 조선 왕조의 본향 전주, 그 중에서도 이곳 마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주의 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서쪽에 자리한 황방산. 하늘에서 보면 이 황방산이 효자동의 신시가지 일대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서곡을 비롯해 마전, 농소 등 지금의 효자동 일대의 변화된 모습을 황방산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 신시가지 일대에선 홍산이란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산이 황방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홍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자 사동 지역은 전에 전부 다 홍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산 이름이 바꿔집니다. 이쪽에 봤을 때 커다란 산이니까 크롱자로 해서 홍산. 전주 그 톨게이트 쪽에서 봤을 때 누르스름한 삽살개가 누워있다 해서 누르황자, 삽살개 방자, 그래서 황방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효자동은 100년 전엔 전주군 우림면의 송정리와 효자리 그리고 홍산리였습니다. 1940년 전주부의 경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표시한 지도에도 홍산리가 보이는데요. 한때는 완주군 우전면에 편입됐다가 1957년 다시 전주시가 됐습니다. 송정리는 지금의 효자동 1가, 장계남에서 비롯된 효자리가 현재의 효자동 2가, 그리고 황방산의 또 다른 이름인 홍산에서 시작된 홍산리는 효자동 3가에 해당됩니다. 황방산의 끝자락 삼천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황강서원과 마전마을. 개발로 인해 그 모습은 크게 바뀌었지만 이곳은 전주이씨 집성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전마을에 사는 전주이씨들을 마전이씨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100여 년 전부터 다시 지어진 한옥들인데요. 이 건물들을 일컬어 황강서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서원에는 전주의 명필 강암 송성룡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이곳 황강서원은 황강사라는 사당에서 비롯됐습니다. 황강사는 고려 공민왕 때 종이품의 정당문학이란 벼슬을 지낸 황강 이문정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선생은 학자로도 그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말 때
약간 불교의 어떤 그 모순점이 이제 많이 발견되니까 유교적 사상에 의해서 그 불교를 배척하는 것을 임금에게 많이 상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어떤 기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주의 시인 황강 이문정은 조선 왕조의 본향인 전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유 억부를 초창하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는 사상적인 것은 물론 혈연으로도 끈끈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성계와 이문정 선생은 16촌간입니다. 그게 가까웠죠? 16촌이고 이성계 씨의 윗대 할아버지가 이안사예요. 이안사가 누구냐면 고조 할아버지예요. 이성계 씨의 고조 할아버지가 전주에 사시다가 어떤 분과의 어떤 분쟁이 있어서 삼척으로 갈 때 아시다시피 170호를 입고 갔어요. 그 간 C족이 있고 남아있는 C족이 바로 이 자리 와전 이씨들입니다. 황강서원에는 이문정과 그 후손들을 기리기 위한 황강사를 포함해 모두 3개의 사당이 있습니다. 황강사 바로 옆에는 양우사가 있습니다. 황강 이문정의 손자인 양우공 이백유를 모신 곳인데요. 이 사당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우사에 모셔진 위패는 비단 보자기로 감싸 놓았는데요. 조금 전 살펴본 할아버지인 황강 이문정의 위패를 모셔놓은 모습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색천으로 감싸진 위패가 이백유 선생의 것이고 붉은색은 그 부인들의 것입니다. 위패를 이렇게 남다르게 모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당은 바로 불천의 사당인데요. 보통 사당에 모실 때 4대를 모시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런데 대수가 내려가게 되면 그 윗대 고조 할아버지는 제삿날 위패를 모시고 산소에 가서 대개 앞에 묻거나 태우기도 하고 시제를 모시죠. 그런데 국가에 큰 공이 있는 분들은 계속 사당에 모시도록 하는 게 불천위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곱게 그려놓은 단청인데요. 조금 전 살펴본 황강 이문정을 기리는 황강사와 비교해봐도 그 격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우공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양우사 바로 옆에 600년 전 잠든 이백유 선생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선생의 일생을 적어놓은 이 커다란 신도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도비를 보면은 홍무 4년에 과거 그 급제를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시험관은 한산군 이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공거라는 것은 과거 시험 문제를 내고 총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지공거가 이제 목은 이색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급제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주 목사에 올랐다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는 개국공신으로 태조 때 개국공신으로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한눈에 봐도 특이한데요. 크기는 물론이거니와 돌을 쌓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고려시대 양식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이름을 남긴 양우공 이백유.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태조 이성계로부터 개국공신이란 칭호를 받게 된 걸까요?
그 탑의 일부를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한 오목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성계가 황산전투에서 승리한 뒤 개경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려 종친들과 잔치를 벌인 곳으로 알려져 있죠. 1380년에 아지발도가 남원의 운봉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 장군이 아지발도를 무찌르고 바로 개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개경으로 가지를 않아요. 임실의 상이암에 가서 산제를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지난해 마해산에 와서 또 산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전주로 오게 됩니다. 전주로 와서 오목대에서 전주이 씨들 종친을 모아놓고 대풍가를 부르는 거죠. 대풍가를. 그때 오목대 주선을 하는 사람이 이백유입니다. 훗날 이성계를 찾아가 왕으로 추대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그 공을 인정받았던 양우공 이백유. 그를 기리는 이 양우사는 전주의 유일한 불천이 사당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우공 이백유는 마전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말맞자 마전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이름은 전에 사암맞자 마전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농상입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삼과 목화를 심어서 옷을 해입고 그 당시 이 고장에는 삼을 많이 심었던 걸로 이야기도 되고 사암마 마전이 말마 마전이로 바뀐 경위는 백유 씨가 전라 감사로 왔을 때 바로 이 고장이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많고 출입하는 고객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오니까 와서 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부득이 산밭에 말을 매다 보니까 산밭이 아니라 말밭이 됐다. 말밭이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번화한 시가지가 됐는데요. 그 옛날 마전에 살았던 전주 이씨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강사의 이문정과 같이 배양된 추탄 이경동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황해도 관찰사와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차관급인 호조 참판에까지 올랐는데요. 말년엔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인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전마을 옆을 지나는 삼천과 전주천이 만나는 이곳입니다. 추탄 이 선생이 낚시를 하던 곳이라 새겨진 비가 그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지금도 이곳은 강태공들이 낚시를 즐겨하는 명당인 것 같습니다. 비 바로 옆에 세워진 정자는 그 후손이 세웠다는 추천대입니다. 그 이름에는 추탄 이경동의 효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추탄 이경동은 저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저 맞은편, 이게 가련산 밑에 맞은편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원이 어디냐, 이쪽 맞은편에 지금 황방산 밑에 쪽에 이제 의원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 가지고 가는데 여름에 큰 물이 진 거예요. 이게 길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물속에 뛰어드니까 물이 이렇게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가리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추천이라는 말도 추자가 가리내 추자입니다. 가리내 추. 그래서 추천, 물이 갈라진 천, 이렇게 이제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효심에 하늘이 감복해 갈라졌다 해서 이름 붙여진 추천. 그가 살던 동네에는 이경동, 그를 기리는 이름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전주 이씨들이 모여 살았던 마전마을에는 병든 아버지에게 자신의 살을 내어준
이 춘선을 기리는 효자문이 자리에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 집안의 효부를 기리는 정려문이 있습니다. 마전 일대에 살았던 전주희 씨 집안의 자랑이었을 동래 정씨에 관한 이야기는 족보에도 잘 남아 있는데요. 효부 동래 정씨의 정려각에 있는 기문 원문이 이 족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의런이 전주희 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21세에 혼자 됐어요. 그 다음에 81세까지 사시니까 60살이 되시도록 혼자 사시고 수절하신 할머님이 이 할머님. 요약하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효를 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조상을 머리에 이고 살고 이웃을 안고 살았어요. 이웃을 안고 살았다는 말은 배고픈 거린이나 가난한 이웃 형제들을 한 끼라도 대접하면서 콩 한 자루 날아먹었다는. 전주희 씨들의 삶의 자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동래정씨 이야기. 100여 년 전 그녀를 기리는 이 정려각이 세워지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비석이 조금은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고려 황제 21년 8월에 그 아들 곤필이라는 분이 임금님 가시는 행차길을 막고 징을 쳤어요. 징을 치니까 임금님이 무슨 사연이 있느냐 아뢰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런 훌륭한 것을 하시는데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님 행차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하니까 고종왕께서 허허 훌륭한 신민이다 여기시고 정려를 명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려를 바꿔도 형편이 어려워 39년이 흘러서야 본인은 갖고 그 아들 백선 씨가 할머님을 위해서 세 끼를 굶어 한 끼를 먹으면서 자금을 만들어서 세운 정자가 이곳에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전주희 씨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황강서원 바로 위에 자리한 문학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황강 이문정이 노년에 고향으로 내려와 지었다는 누정인데요. 학자로도 이름이 높았던 그는 이곳에서 성리학을 강론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렀다고 하는데요. 문학대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공민왕 6년인 1357년. 이후 세월의 무게에 사라진 문학대를 그 후손들이 1824년에 다시 지은 건데요. 그러다 문학대 자리가 도로로 바뀌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 내용이 문학대비에도 잘 남아 있는데요. 그 후손들은 한눈에 봐도 새카맣고 단단해 보이는 당시 최고의 석재인 황방산 돌을 가져다가 멋진 누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특이한 모양을 한 기와가 시선을 끕니다. 여기를 보면은 문학대 망세기와라는 것이 있는데 망세기와라는 것은 이렇게 망을 보는 기와입니다. 잡신들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세기와를 가만히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도광 4년 갑신이라 쓰여 있는데요. 이 문학대를 다시 세울 때 장인들이 건물에 새겨놓은 기록일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광 4년 갑신이라는 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24년에 이 문학대를 다시 중수했다는 기록입니다. 마전마을에 살았던 전주희 씨들이 애정과 자긍심으로 대대로 지켜온 가문의 역사.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마전마을은 지금은 마치 섬처럼 남아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네 앞으로는 삼천천이 있었고 지금도 삼천천은 있죠. 그 안쪽에 문학대 바로 밑에는 명지보라고 해서 쪽가는 개울이 있었는데 그 위에 문행터가 있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마랏부락이 있었는데 한 120여 세대가 살았었죠. 전부가 전주이시들이죠. 설날에 들어오면 참 뭔가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집안 어른들 새벽부터 다녀요.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그 양무사에서 제사도 모셨고 제사 모시면서도 규율을 많이 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그랬었고 서부신시가 개발되면서 문학들을 이쪽으로 옮겼고 또 동네 주민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개발에 밀려 옛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효자동 마전마을을 지키며 살아왔던 전주이시들의 오늘을 통해 전주의 또 다른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역의 이야기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은 아주 많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전주 부성안 사대문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곳 환강서원 자락은 아주 외곽에 거의 시외나 다름없었던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일대가 글쎄요 신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전벽해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글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지명이 얽힌 역사와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일 것입니다.